안녕하세요. 카고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9월 13일 기준입니다. 제일 먼저 해상 컨 운임 소식입니다. CMA CGM이죠. 프랑스 컨테이너 선사인 그 CMA CGM이 내년 2월까지 현물 운임 인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 선사는 해상 운임 급등에 따라서 고객의 불만을 수용해 컨테이너 현물 운임, 우리가 스팟 프레이트 레이트, 우리가 스팟 레이트라고 얘기하는 현물 운임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던 것이죠. 지난 9일 로이터 통신은 그 CMA CGM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해상 운송비가 너무 올라서 소비자들이 부담이 늘고 있음에 동의를 표하면서 내년 2022년 2월 1일까지는 지금 현 수준에서 더 이상의 운임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결정은 그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그 하주협회 단체들이 그 정부를 상대로 이제 고운임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개입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었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어떤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느꼈는지 몰라도, 해상 운임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 원칙을 고수하다가 최근 들어서 각국 정부들의 입장이 조금 선회하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동시에 이제 물류 공급망 문제로 시작된 고운임이 더 이상 그냥 시장 논리로 맡겨뒀다가는 인플레 등 국가 경제에 위험이 되고 있다는 공감대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일종의 제재 등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선사들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듯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사실 지금 운임 수준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음은 항공화물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가먼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중소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제일 큰 원인은 글로벌 대형 리테일 업체들이 항공화물 공급을 사전에 싹쓸이하면서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공급 자체를 이들 중소업체는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죠. 가먼트 시장이 해상 혼잡과 고운임으로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 쪽으로 모달 시프트가 일어날 것이다. 그 물량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치 이를 증명이라고 하듯이 최근 항공화물 시장에는 이미 가먼트 수요로 공급이 더더욱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 항공사나 차터 업체들이 제공하는 전세기동 화물 공급을 대형 리테일 업체나 가먼트 수출 업체들이 모두 입도 선매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 주류 언론조차도 글로벌 리테일 업체들은 심각한 항만 혼잡과 고운임을 피해서 항공화물 공급을 확보하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중소 가먼트 업체들의 현실은 처참한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가을 겨울 시즌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운송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나마 항공으로 가야지 빨리 갈 수 있으니까요. 이미 글로벌 대기업 하주들이 공급망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정작 소형 중소 가먼트 업체들은 항공화물 공급 잡기에 허덕이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수출을 그냥 강제로 포기한 상황에 대해서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반도체 칩 소식입니다. 이미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그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글로벌 차 메이커들이 공경에 빠진 바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백악관에서 열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그 반도체 공급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면서 이를 두고 이 자동차 메이커 업체들은 반도체 부족 2차 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너럴 모터스 GM이 지난주에 그 반도체 공급 부족이 너무 심화돼서 북미 지역 대부분의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의 4개, 멕시코 3개, 캐나다 1개 공장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단 지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9월 반도체 칩 부족 문제는 일본 도요타도 마찬가지고요. 9월부터 도요타도 14개 공장의 생산력을 축소하거나 전체 생산량을 36,000대까지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어요. 일본과 북미 공장에서 최소한 40% 이상의 생산 감소는 불가피해질 것이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그 반도체 부족 문제 때문에 공장이 가동 못하는 게 여전히 반도체 물량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 9월에 들어서 2차 피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반도체 부족 물량과 함께 공급망 전체에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중국 코로나 재확산이 1차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요.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검역 광역 문제로 이 수출 생산품이 나와도 제대로 적기에 수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트랜짓 타임의 지연이 자동차용 반도체의 공급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물류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출발지에서 반도체가 넘치는 상황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를 현지 자동차 생산 공장까지 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운송을 지연시키거나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도체를 받을 수 없는 칩을 받을 수 없는 자동차 생산 공장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하튼 물류 공급망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물류업체는 이 같은 상황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다음은 전자상거래 소식을 전해드리죠.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가 전자담배 중에서 가향, 즉 향기가 나는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금지를 완전히 결정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금 일파만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단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자담배 수요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특히 전자담배 수요가 최근 항공으로 이동하는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의 어떤 그 수량 비중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통계를 갖고 확인해 보지는 못했어요. 현재 우리나라 수출항공화물 시장을 보면 그 전자상거래 품목들이 그 전체 항공화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출 또는 그 환적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전자상거래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전자담배 물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현재 전자상거래 수요 대부분은 운임 문제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항공사와 직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그 화물용 여객기를 차트하고 있는 BS 업체들이 맡고 있습니다. 전문 운전사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전자상거래 아이템의 가격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업체들은 전자담배가 여타 상거래 품목과 달리 좀 하이덴시티 카고이기 때문에 여객기 공급 운영상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요청하는 운임을 맞출 수가 있는데 요번에 이 FDA의 그 판매 금지 조처로 인해서 전자담배가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항공으로 운송하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차터 가격은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킬로그램당 한 10,000원 정도를 받아야지 계약가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덴시티 카고가 돌아와서 가용 공급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 가격을 하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수요가 줄어들 경우 BSA 업체들은 운임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운임을 맞추지 못하면 전자상거래 물량은 줄어들 거고 동시에 그만큼 전체 물량이 줄어들면 여객기 차터를 했던 업체들이 그 공급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제가 듣고 있는 소식입니다만 그 항공화물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수요의 대부분을 이 차터 업체들의 손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항공사하고 직계약할 때 한 10,000원에서 13,000원 미주 가는 게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에요. 대충. 그런데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운임을 10,000원 이하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 가격을 이 차트업체, BSA 차트업체들이 제공해 왔는데 요번에 이 전자담배의 수요가 빠지면 그 가격을 차트업체들이 못 맞추니까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요, 즉 전자담배 수요의 여파가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살짝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다음 달까지도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제 단신입니다. 월드로드 항공에 온 그 황희영 사장님 회사죠.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며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 사랑의 열매 재단이죠. 이 착한 일터 가입식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월드로드 항공해운은 지난 2005년부터 17년째 착한 기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올 8월부터는 30여 명의 전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해서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매월 떼서 기부하는 착한 일터 이 행사의 이벤트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타개하고자 하는 착한 일터를 가입해서 정기 기부 규모를 늘렸다는 월드로드 항공해운의 이 사회적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은 그 해외 소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스 글로벌 포더인 DSV가 DSV 파넬피나라고 이제 회사명을 쓰고 있는데 최근 임시 주주총을 열어서 회사명에서 파넬피나를 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에요. 지난 2019년부터 파넬피나를 인수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DSV 파넬피나 AS라는 공식 그 모기업 명칭을 썼죠. 그래서 운송 및 물류기업의 상호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번 이사의 결정을 통해서 이제 굳이 파넬피나를 붙일 필요가 있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냥 과거처럼 그냥 DSV라고 회사명을 줄여서 얘기로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중국 광저우 공항이 위험물 창고 운영이 중단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광저우 공항공단이 최근 그 고객에 대한 뿌린 공문을 통해서 지난 9월 3일부터 항원 및 위험물 창고 운영을 중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항원 창고로 입고되는 화물 및 위험물 화물은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현지 그 중국계 포도 관계자는 원래 광저우는 항원 위험물 화물 창고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일반 창고를 통해서 화물을 반출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온도 민감 화물들이 늘어나면서 공항 안전 차원에서 이 같은 공문서를 보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컨테이너 시장 소식입니다. 이 단기 용선료가 급등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그 S&P 선박거래소에 따르면 6년 된 6,865 TU 선박이 6개월 차터 계약에 1억 2,500만 달러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해당 선박은 그리스 국적 케이프 크로노스호라고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5년 매각 금액이 5,800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거죠. 배값이요. 그런데 현재 이 배값만 해도 1억 2,13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어서 하루에 약 50만 달러씩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용선료도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최근 컨테이너 용선 운임은 올해 초보다 한 4배 이상 증가했고요. 지난 2005년 최고치보다 128%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